네, 2025년 1월 1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새해 첫 방송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싶었는데 모든 국민들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다소 무겁지만 그래도 군사 독재를 이겨낸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번 집단지성의 힘으로 윤석열 내란을 끝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는 내란 국조특위가 공식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내란 국조특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님 모셔서 자세한 최근 정치 상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아유, 우리가 좀 기쁘게 즐겁게 연말에도 좀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와 12월은요 이게 비상계엄에 또 항공기 사고에 의원님 또 이제 근조 네. 달고 오셨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너무 무겁죠. 네.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항공기 사고 관련해서도 그 사연들이 계속 듣고 있는데 이게 듣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그 사고를 당하신 또 유가족들 이런 분들에게 뭐 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정말 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나라 상황도 특히 대통령 잘못 뽑아서 너무 아주 그냥 국제적인 망신, 국민들 자존심이 상하는, 국민들이 부끄러워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이런 현실이 참 참담합니다. 2024년 마지막이. 하지만 그래도 또 대한민국은 25년에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희망을 찾아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무겁게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쭉 저희도 이제 그 외신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국민 편이다. 네, 한국의 헌법 질서 그리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게 뭐 최상목이든 한덕수든 윤석열이든 관계없이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한 그 헌법이 잘 돌아가는 법률이 잘 지켜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국가인지 아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라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그 선결제, 그 선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해외 기자들이 야 이게 누구를 위해서 누가 와서 먹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500만 원씩 100만 원씩 그게 지금 여의도에서 국회 앞에서 그리고 또 저 무안에서도 그렇다면서요, 의원님. 이게 정말 이게 우리 국민들의 저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함께하는 과거의 공동체 문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에 맞게 공동체 의식 우리 전통의 의식들이 발현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했던 건 윤석열 한 명입니다. 그 부끄러움과 국제적 망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우리 국민이고 과거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또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 국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쿠데타도 결국 국민이 막았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밖에 모인 시민들이 결국 시민과 국회가 막았다. 아유, 저 동영상을 보다가 몇 번 이렇게 울컥울컥 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서 그러니까요. 저항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우리 시민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저희들은 안에서 뭐 이렇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본회의장 안에서는 그걸 못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기가 막 내려오고 있고 소리가 다 들어요. 저는 헬기 내리는 걸 그 창문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막 내려서 들어오고 있지. 그래서 너무 안회가 급박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맡고 계시는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인식을 못했습니다. 하도 현장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이후에 해제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현장에 국회에 나와 있었던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그걸 모든 TV로 지켜보시고 방송으로 지켜보시고 유튜브로 지켜보셨던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저는 지켜냈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결국 국민이 지키셨어요. 맞아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진짜 대한민국 어디 세계 어디도 없는 대한민국의 공동체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돕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 우리나라 우리가 잘 가꿔서 후손들한테 잘 물려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다 한 마음이라 네. 이런 게 이제 위기 극복이 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협조하지 않는 1인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공수처에서 어쨌든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네. 체포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네.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지금 그 공수처장 오늘 네.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6일까지로 이제 영장이 네. 언론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그냥 하겠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자꾸 시간을 줘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주본에서는 의지는 확실히 네. 체포영장을 받아내므로써 의지 표현은 확실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뭐 경찰까지 동원을 해서 집행은 반드시 할 거고요. 네. 과연 이제는 이제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국가 안보와 네.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이제 사람 본인 윤석열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요. 이걸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법원에서 발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오히려 공권력이 집행이 될 명분이 있다. 네. 그리고 공조본에서는 반드시 공권력을 집행을 해서 신병을 확보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법이 그 체포를 하라고 하는데. 근데 오랫동안 예. 그 청와대에서 근무를 네네. 정무수석으로 근무를 하셨기 네. 때문에 누구보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셔서 네. 물론 지금 뭐 대통령실로 이름은 바꾸긴 했습니다만 경호처가 어떻게 할 거냐를 둘러싸고 충돌 가능성을 언론은 계속 쓰고 있는데 실제 경호처가 그렇게 판단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법률을 따라야죠. 법률. 저는 법률을 당연히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호처도. 그게 예. 경호처는 예. 그 윤석열의 경호처가 아닙니다. 예. 예, 그 예? 개인의 경호처가 아니고요. 예. 우리 경호처 직원들은 그걸 누구보다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임무를 네. 경호처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 예. 역대 수많은 대통령을 경호했고요. 예. 앞으로 또 미래 세대의 대통령을 그 그렇습니다. 경호할 경호처입니다. 예. 그 자부심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고요. 저는 경호처가 당연히 네. 이 한 개인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그 법을 어겨가면서 한 개인을 지킨다. 그건 이제 개인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아닌 개인을 지키는 예. 게 되는데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예. 판단이 들고 예. 협조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조하지 않으면 네. 진짜 공권력을 발휘를 해서 예. 신병을 확보해야죠. 네. 경찰을 저는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투입할 거고요. 경찰 투입해서 특공대를 투입해서 네. 그러면 뭐 그냥 뭐 그림 속의 상상이긴 합니다만 무슨 뭐 이제는 난투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경호실. 예, 네, 경호실이 저도 뭐 같이 근무를 해봤지만 네. 그렇게 그 법을 위반하면서 예. 이 한 개인을 지키기 위한 그런 무모한 행동은 할 사람들이 아니다. 결코 하지 않을 거고요. 예.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후에 예. 또 엄한 법률적 처분을 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그 모든 법적 책임은 경호실에서 다 져야 됩니다. 네, 그 책임은 다 경호처가 다 져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여러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쭉 했습니다. 뭐 그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준비되면 좀 띄워주시고요. 뭐 동아일보 그리고 또 경향신문, 뭐 한국일보, 중앙일보, 뉴시스 여러 군데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70.4%고요. 내란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게 67.2%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스스로 하야해라 70.8%, 그리고 김건희 특검 찬성한다 76.5%, 내란 특검 해야 된다 67.7%, 보수도 55.5%가 그렇고요. 그리고 그 반국가 세력 척결 때문에 계엄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는 윤석열 주장에 대해서 동의 안 한다 68.7%. 동아일보가 비교적 꼼꼼하게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게 있고 그리고 경향신문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70%, 하야해야 된다 70%, 내란죄다 67%. 이게 상식이고 민심이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 수사기관이 협력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공통된 특징이 거의 70%대를 육박을 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선거 당시에 당의 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분석 업무가 저의 업무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론이 70%에 육박을 한다는 것은 거의 전 세대 네. 그리고 지역별 압도적인 여론이 분포가 돼야 70%를 넘어갑니다. 네. 국민 절대 다수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거고 예. 그리고 만약 70%대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한다면 모든 지역을 다 석권합니다. 네. 이 프로테이즈로 아마 대구 경북도 이런 맞아요. 대구 경북도 나온다면 높습니다. 예. 이걸 선거로 비유한다면 패배할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민주당이, 여론은 예. 뭐냐면 거의 여론조사 70%의 수치는 거의 절대 다수의 국민의 여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그리고 이건 이제 향후에도 네. 이 여론이 쉽게 꺾이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정당 지지율 이것에는 또 다른 예. 일면과 분석이 있지만 예. 그 윤석열에 대한 예. 평가, 국정 운영, 탄핵 이런 건 70%대가 아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건 예. 이게 당 지지율이 조금 받쳐준다라는 생각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다. 여론이 바뀔 거다라는 기대를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참 대한민국 국민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국힘도 역사의 현장에 항시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지켜보고도 저런 생각을 아직도 하나라는 참 어리석은 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예. 이 판단이 듭니다. 예. 그래서 국힘도 빨리 기조를 바꿔서 예. 이 탄핵에 대한 이것은요. 국힘은 엄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예. 국힘이 사는 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국힘이 탄핵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을 보호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 쉽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아, 상식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죠. 예. 이게 그건 어떤 법률적인 걸 다 떠나서 네. 일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즉 우리 국민들이 예. 총을 들고 군인들이 예. 국회를 갔는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다? 예.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군인들이 간다? 이걸요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그게 노태하기는 내가 맞는다. 네. 내 사무실에 야구 방망이 갖다 놔라. 이거 어떻게 두건 케이블 타이 그거 망치 뭐 법적 국힘에서 지금 뭐 법적으로 어쩌고 뭐 무죄 추장의 원칙이요, 원칙이고 또. 뭐 이제 좀 더 뒤에 이야기를 예. 아마 해야 될 텐데 이 뭐 계엄이 예.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건 국힘에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국민들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빨리 이 국민의 힘이 정신 차리는 것은 네. 이 계엄에 대한 예. 이 국민의 70%대에 육박하는 예. 이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빨리 그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고 엄만 네. 그 법률적 책임에 함께 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빨리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한동훈 대표 쫓아내고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왔는데 최근에 발표된 그 조직 구성원을 보니까 강명구 의원을 비서실장을 시켰더라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강명구 의원은 그렇죠. 찐윤 중에 찐윤. 아주 대표적인 예, 인사들입니다. 대통령이 평소에 명구야 이렇게 부르는 그렇게 아끼는 의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앉혀서 시스템을 짠 걸 보면 우리는 그냥 윤석열과 함께 가겠다 이런 선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언하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 힘은 네. 당이 계속 그렇게 가면 네. 국민들이 마음이 떠날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계엄을 실제 지금 하는 발언들을 보면요. 예. 계엄에 대해서 예. 일종의 옹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버티기 작전 돌입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참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납득하기 어려워요. 예, 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근데 올해도 당장 선거 있지 않습니까? 재보선 4월달에. 재보선 있습니다. 예. 경기도도 두 군데나 있고요. 예. 여러 곳이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국힘은 이제 버티면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선거 결과나 이후에 정치 일정 네. 이런 것들은 그 버틸수록 그리고 윤석열과 함께 네. 할수록 예. 본인들은 함께 예. 몰락하고 사라질 거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되고 네. 국민 여론은 그렇게 이미 70%대는 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모든 화살은 지금 윤석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구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이거 예전에는 바이든 날리면 국민들 청각 테스트 했는데요. 네. 이번에 보면 국힘까지 함께 집단적으로 예. 먼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은 국민들 시각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시각 테스트. 다 봤잖아요. 총 들고 예. 두르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내란 아니다라고. 아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예, 오히려 예전에는 바이든 날리면 청각- 아니다고 하더니 이제 시각 테스트 예, 한다. 봤는데 내란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이거 참 이게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아이고 큰일이네. 벌써 19분이라서 네. 국회 차원에서 네. 어제 어쨌든 국조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2월 13일까지입니다. 상당히 네. 깁니다. 45일간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상 그 1월은 국회 국조의 시간이다. 이렇게 네.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인 채택, 참고인 채택, 뭐 이런 신문 범위 뭐 등등을 놓고 이제 여야 간의 협상을 해야 되는 차원이 있는데 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어떤 요구 조건들을 걸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이번 내란에 관련된 준비 네. 단계, 실행,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국회 침탈 배경, 예. 행위, 예. 선관위 침탈 배경, 행위 예. 이후에 예. 2차, 3차 예. 계엄을 내리려고 한 전반 이후의 네. 상황까지 네. 모든 상황을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여기 외에 네. 저번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가 됐던 게 지금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정말 꼭 파악해야 되는데 북한에 네.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평양. 도발을 유도를 하려고 했다는 예.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또 다른 엄청난 일이라는 게 국민 목숨을 그렇습니다. 담보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사도 우리 국정조사에서 해야 된다라는 제기가 있었고 예. 이후에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저는 이것도 네. 명명백백히 예.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구속 기소되면서 검찰발, 공조본발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정조사는 이 매 사안들을 현안들을 다 불러낼 겁니다. 예. 정점의 대통령부터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다 소환해서 예. 국민들 앞에서 예. 직접 이 상황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네. 국정조사입니다. 예. 그래서 탄핵까지 예. 이 국민들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계속 예. 지켜보고 예. 탄핵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중요한 이게 있고 저희들이 기간은 통상 국정조사는 60일 정도 해서 연기를 하는데 네. 오히려 45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기간을 줄인 겁니다. 이미 수사를 통해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참고를 하고 예. 새롭게 예. 저희들이 찾아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한 45일 정도 기간을 단축을 해서 압축적으로 하자. 한 이후에 시간이 부족하면 네. 한번 연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는 국민들 앞에 국민의 법정을 만드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국민의 같습니다. 법정을 만드는 예. 거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보니까 이제 세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소추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법원 검찰에서는 수사와 재판, 형사 재판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버티고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국회에서는 실제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법정을 열어서 국민들이 직접 당사자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실제로 그 실체를 규명하는 이 과정에 돌입을 한 거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1, 2월이 굉장히 뜨거운 달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럴 겁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앞서 이제 외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란의 본질은 외환이다. 이제 그 오물풍선 원점 타격도 그렇고 연평도의 그 400발 포사격 문제도 그렇고 이런 등등을 볼 때 외환을 일으켜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도 하나 있지만 계엄이 끝났는데도 국회의장 공관에 군인들을 보내고요. 그리고 또 이진우 사령관을 통해서도 확인된 건데 내가 필요하면 2차, 3차 계엄하면 계속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계엄 또는 3차 계엄의 위험과 준비를 했었다. 이것도 좀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요. 이제 위원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요. 저희 민주당 10, 그다음에 용해인 의원, 그다음에 국힘이 7명입니다. 외환 이런 어떤 유도 관련 2차, 3차 관련 국회의장 해제 이후에 군인이 파견된 이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할 겁니다. 위원회 의결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국정조사에서는 이 전반의 모든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다고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뭐 서류 조사 부처 업무 보고가 다 있을 거고요. 아마 업무 보고 할 때도 1년의 과정이 다시 한번 다 상기가 될 겁니다. 업무 보고를 하고 조사를 할 겁니다. 서류 조사를 하기도 하고 관련된 사람은 저희들이 직접 또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현장도 가십니까? 현장? 당연히 현장도 갑니다. B1 벙커도 가십니까? 아무튼 이제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곳은 현장 방문도 다 할 겁니다. 신길동에도 거기다 체포하려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국회 인근에. 그럼 거기도 현장에 가보십니까? 저희들이 주요 일정이 현장 방문입니다. 현장에 가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재구성 하는 과정이 이 청문회 전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현장 조사를 먼저 하고 그럼 본격적인 청문회는 언제부터 하게 될까요? 그건 이제 45일 동안에 그 계획을 다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게 하고 그 청문 전에 현장 방문은 주요 일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할 계획을 지금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보면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이었는데 뭐 협조가 좀 잘 안 되거나 특히 지난번에도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조할 때도 아예 단체로 안 나와 버린다거나 뭐 이렇게 해태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국민의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가 참 중요한 우리 정치의 과제입니다. 저도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란 게요. 와, 이 사람들이 이게 대체 어디까지 막 가려고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뭐였냐면 이 국정조사 제대로 협조하지 않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위원장 선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협의를 했잖아요.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국힘에서는 우리 이제 계엄 그 관련된 내란 국정조사라고 했는데 내란은 그 뭐지? 소란이래요?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내란은 이미 했다고. 무죄 그래서 추정의 이것을 원칙. 내란 의혹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혹이냐? 전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전 세계가 다 봤는데 CNN이 그럼요. 보도하고 BBC가 보도하고 다 했는데 무슨 의혹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놓고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니까 내란 혐의라고 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그것까지 하고 국힘에서 주장하는 내용 조정도 다 했어요. 내란 혐의 국조특위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출범을 해야 돼서 뭐 오케이.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합의를 했잖아요. 그 전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조사 목적, 범위 이런 걸 놓고 다 논의를 다 했어요. 협상을. 이건 빼야 된다. 이건 넣어야 된다. 서로 간의 주장들을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의결을 했어요. 그럼 자기들이 의결한 거 아닙니까? 당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특위가 구성이 됐고 의결을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이걸 표결을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의결에 참여했던 국힘 의원들마저 기권을 행사하고 반대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국힘 의원 전체들은 아마 70표 이상이 반대를 해서 이 사람들은 합의를 한 것도 이것도 다 거짓말이구나. 그냥 국민 여론이 아까 70%대처럼 국민 여론이 무서우니까 국정조사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신용만 해놓고 하고 실제로는 전부 이런 그 단어 하나 하나까지 태클 걸고
그렇게 해서 합의한 것마저도 예. 합의해놓고 반대표를 던지면 어쩌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선적인 거잖아요. 예.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행위를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어서 네. 아 국정조사 단호하고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는 예. 생각을 했고 좀 다짐을 하는 시간도 했습니다. 정말 이건 예. 신뢰가 깨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국정조사가 쉽지 앞으로 않겠어요. 쉽지 않겠구나라는 예.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병도 의원님께서 야당 간사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오랜 정무 파트에서 예.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협상과 그리고 네. 끌어내고 여기에 달인이시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 어제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왔는데 예. 그 여인영 예. 이진우 예. 그 두 명의 내란 중요 예. 임무 종사자에 대한 그 검찰의 그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예, 예. 여기에 보면 그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쇠지뢰 때 망치 톱을 휴대하고 그리고 그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을 통합 보관 조치하고 영내 사이버망 인터넷망을 폐쇄해라. 네. 그다음에 외부 언론들의 접촉을 차단해라. 네. 그러니까 이걸 다 끊고 그러니까 그 앞서 나온 김용현의 어떤 그 공소장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문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그거는 사실상 이제 윤석열의 구속영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아, 그럼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런 끔찍한 짓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놓고도 다 철면피식으로 부인을 하고 협조를 안 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이제 이런 걸 이제 발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미 주요 임무 핵심 종사 그 김영현 장관, 네.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수도경비사령관 다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다 확보가 됐고요.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도 다 구속 기소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늘을 가리려고 발악을 해도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예. 이제 이거 이후에도 아마 뭐 그 도끼로 하고 또 언론 보도 보니까 전 사령관은 네. 성관이 예. 뭉둥이로 두드러 패면 다 불게 돼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노태학 그 대법관님에 대해서 네, 네. 이게 이런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그 얘기. 예, 그렇죠. 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분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법도 없고 몽둥이로 하면 되고 다 때려 부시면 되고 총칼로 하면 된다고 지금 아까 일련의 과정들은 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예,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북한 도발을 유발을 해서 우리 많이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예. 우리 국가 경제는 제일 걱정하는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 특히 국민 생명에 예.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한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명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왜 이렇게 2024년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 네. 경제 성장을 이룩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과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그때 우리가 예.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을 총으로 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칼로 쏜다는 거예요. 개머리파로 때려잡고 사람을. 그 수많은 우리 광주 시민들이 돌아가셨는데 처벌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다 사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인영은 방에 전두환을 걸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진을. 예. 그때 우리가 우리 국민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갔으면 네. 법의 최고형을 내렸어야죠. 그리고 맞습니다. 사면 않고 거기서 끝장을 냈어야 네. 다시는 이런 일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군인들은 다시 생겨나지 않죠. 예. 근데 그때 예. 다시 사면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그렇습니다.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이미 그 모든 칼끝은 윤석열로 향하고 있고 네. 아까 그 세 가지 툴에 지금 수사기관, 헌재,
우리 뭐 국회에서 국회. 하는 거 예. 모두가 예. 이미 탄핵으로 다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고 예. 그 처벌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엄한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진짜 앞으로는 예. 이 내란 수계부터 주요 임무 종사자는요. 네. 사형 및 무기징역 등 엄한 법적 처벌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예.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법을 지금 저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다시는 못하게끔 우리 후손들한테는 네. 이런 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위험하고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네. 법 집행 예. 그리고 교도소에 갔으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정치군이 앞으로 안 생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그걸 꼭 다시 한번 과거를 상기하면서 네. 이런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국정조사에서도 그런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의원님 그 모셨으니까 요 얘기는 꼭 이따가 뭐 헌법재판관 문제는 여쭤보겠지만 이 최상목 부총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은 그 이게 사실 제대로 된 결정인 건지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제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둘만 임명을 하고 한 사람은 우선 임명하고 한 사람은 후순위로 미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상목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 입장을 저는 확실히 견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상목 부총리는요 어떤 권한으로 네. 이 헌법재판관을 2명은 하고 1명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국회 목이고요. 예. 이미 대법원, 헌재에서 특히 헌재에서도 임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임명을 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헌재에서도 입장 발표를 하는데 행정부에서 예. 국회 추천목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예. 한 명은 여야 합의가 예. 뭐 안 됐다, 예. 2명은 됐다. 예. 그것마저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예. 월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월권이다. 네. 예. 그래서 아마 국회의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그냥 그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일은 그냥 뚜벅뚜벅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제 어제 의총 통해서 많은 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자의적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네. 원칙적으로 아무튼 뭐 엄중한 네. 경고를 입장을 하고. 유지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탄핵에 대한 입장을 어제 네. 의총에서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근데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은 저와 같이 똑같이 예. 이런 문제 의식을 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예. 저희도 국회에서 또 표결을 할 겁니다. 네. 재의결하면 네. 재의결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박형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헌적 요소를 제외하고 협상하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3자 특검을 하자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아니라 뭐 법원 행정처장이라든가 뭐 법무부 차관은 좀 곤란하겠지만 뭐 법학교수협의회 회장이라든가 뭐 대한변협 회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일종의 중재안 같은 걸 내놓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다고 보십니까? 일단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건 저는 표결을 1차 해야 됩니다. 그 네. 안대로. 안대로. 그리고 예. 안대로 표결을 해보고 예.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저희들이 국힘에서도 매표 투표할 때마다 예. 한 3-4표씩 그렇습니다. 이탈표가 그 있어요. 이탈표가 있고 예. 특검 이런 게 동의하는 여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후에 네. 그것은 여유 있게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 문제, 탄핵 문제 네. 이런 게 아주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예. 먼저는 예. 제 표결을 예. 하고 이후에 이제 원내 전략상 아까 그런 거 포함 네.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네. 답답한 상황이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어서 어쨌든 네. 국회에서라도 그래도 국회가 지금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전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국회의원들께서 특히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네. 현명한 선택으로 그럼요. 예, 법야권이 192석이 돼서 네. 그나마 조금 안심할 만하다. 네. 참 8석만 더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광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네. 의원님 결례가 안 된다면 네. 저희가 광고만 잠깐 읽고 그럼요. 지나가겠습니다. 네네. 예, 죄송합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광고는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호주 식약청에서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요.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 재생, 자연유래 성분으로 빠른 흡수, 그리고 마카다미아 아르간 오일 이런 걸로 피부 보습 항산화 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름 개선, 미백 효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고요. 24시간 촉촉함 채워주는 크림이기 때문에 의원님도 한번 경험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넘은 플라센타 플러스 크림, 이제 펜지몰 FANGMALL 펜지몰에서 1+1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펜지몰 영문으로 검색을 해야 노출이 되고요. 아직은 한글로 검색이 안 되니까 FANGMALL 펜지몰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취재 편의점 더보기 창에 가시면 링크 올려져 있어서요.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선물해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한번 써봐야 되겠다. 사모님, 줘보세요. 예, 의원님도 네. 쓰시고 사모님도 네. 쓰시도록 네. 제가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년 선물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네. 하여간 이 산을 잘 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예, 1월 1일 신년 새 아침에 함께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